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보통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대입 컨설팅 할 때, 이제 일반인들이 컨설팅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막 우선순위가 없어서 상담도 두서없이 하고, 상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으로 상담도 못하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대입 컨설팅의 이해를 녹화를 하는 이유는 컨설팅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꽤 많아요.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을 좀 알아 놓아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이제 고3인데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종합으로 갈지, 어떤 교과를 갈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컨설팅을 하면 이 점수가요, 내신이 3등급이 아니라 3.247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점 세 사이로. 이 소수 마지막 자리를 변경시키면 적정이 안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상향으로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상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3등급인데 어디 가요? 그럼 상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대학 수준은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친구한테 물어봐도 얘기를 해주니까 상담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이 대학에 따라서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내신을 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평균 등급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됐나요? 이런 다양한 교과목하고 그 대학의 가중치하고 이런 것들을 환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 환산식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놨어요. 그럼 이 환산식에 의해서 내 일반적인 내신이 아니라 환산 내신이 나와야 돼요. 3.357 이렇게. 3.354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넣었을 때 또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일반 내신하고 환산된 변환된 내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정해놓고 오지 않으면 컨설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냐 학종이냐 이걸 넣어봐야 되고, 이걸 또 알려주려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까줘야 학종으로 쓸까? 아닐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 컨설팅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다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컨설팅 자료를 외부에 노출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수능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컨설팅 이렇게 학생이 저 내신 몇 등급이고 이게 대략적으로 노출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 프로그램 안에다 다 돌려봐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 대학을 일일이. 그러려면 이 프로그램을 화면에다 띄우고 거기다가 이 학과를 비슷한 걸 찾은 다음에 이 학생이 준 정보가 맞나 확인을 하고 여기다 입력하고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해본 거를 전부 다 표로 다시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요것은 금년도 거잖아요. 금년도 거. 근데 문제는 이 금년도 거는 A년, B년, C년의 결과를 어느 정도 가중평균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수학을 해보면 느끼잖아요. 최빈값하고 평균값하고 중간값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어떻게 평균을 냈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마다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회사도 있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 입결을 또 확인해야 돼, 개별적으로. 그럼 시간이 한두 시간이 흘러버려요. 이걸 찾다 보면. 아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두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무료 봉사를 누가 해주겠냐고. 왜? 이걸 해줘도 고맙습니다. 5글자 쓰면 상관없는데,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거 한두 시간의 노력을 누가 하겠냐고. 안 하죠. 자, 그런데 상담을 기다리려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총결로 말하면 이 상담이 맞느냐? 그래서 찍는 거야, 찍는 거. 예상치. 전략적으로는 맞아요. 전략적으로는. 그러니까 안정되게 늘려면 맞아요. 그렇지만 근처에 가잖아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상담을 왜 기다려야 되고 오래 걸리고 막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받느냐? 하는 데가 없어요. 왜? 가장 큰 건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쓰잖아요. 학생은. 근데 입시업체는 이걸 계속 누적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정보를 빠른 시간에 혼자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또 이 정보가 없어요. 또 이걸 가지고 다 모았을 때 거기에 가중치로 돼서 설명을 해줬을 때 나는 이거를 10년 동안 모았거든요. 입시 자료를. 안 믿어요. 다시 또 가서 확인해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도 대형업체의 이미지를 주고 가진 신뢰도는 깨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됐나요? 그렇지만 자, 한 번씩 하나하나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지.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생활기록부가 있어야 학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학생이 상등급이에요 했을 때 이 3등급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생활기록부는 학종이든 교과든 다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 학종, 교과, 그런데 학종을 하면서 비교과 뭐 써놓는지 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수시를 하게 되면 자소서와 면접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 이거 누구한테 썼냐고, 썼냐고 또 확인해야죠. 안 썼다고. 그러면 자소서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또 자소서 쓰고 면접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 컨설팅 자체만 해도 이 대학 정하는 컨설팅보다 또 돈 더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선택한 6개 수시를 쓰던 정시를 하던 어느 정도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무조건 정해달라면 전국에 있는 것 중에 다 정해요. 얘가 전국 100등 안에 들면 금방 정하지. 서울대 중에 몇 개 중에 정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3등급이면 전국에 3등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학과표, 대학의 학과표를 표로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이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가능성을.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상담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 상담을 2번 하셔야 돼요. 상담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권한 것 중에 가. 그럼 너무 편안하게 가. 어떤 사람은 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 그러면 상담 시간이 계속 늘어나. 그럼 유료수 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결국 이게 표로 죄송합니다. 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3학년 입력이 다 안 된 상황이잖아. 이게 뭐 입력됐는지 이것도 써와야 되거든. 3학년 몇인지. 왜? 성적이 변동했으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3학년이 퍼센트가 제일 많은데 아직 입력이 안 됐어. 상담한데.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확인해서 써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소서 1, 2, 3번의 공통 질문은 어느 정도 써와야 돼. 자, 자소서도 이렇게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까지 뭐 대략적으로 있는 이 공통 질문을 써와서 어느 정도 완성해야지 여기서 개선을 시켜주는데, 처음부터 작성하라고? 그럼 말도 안 되잖아. 뭘 써야 되는지 모르면 이거를 알려주긴 해. 근데 쓴 다음에 계속 개선시키는 거야. 왜? 이걸 개선시키는데 본인의 능력이 떨어지면 더 계산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면 이걸 감당을 못해. 면접할 때. 자, 그래서 자소서도 어느 정도 써야 되고, 학교별로 4번 문항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돼. 왜? 여기는 안 썼는데 서울대는 뭐 예를 들어서 독서하는 거 나와. 대표 독서. 그럼 생기부에 많은 그 독서 중에서 네 대표 독서가 뭔지를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해와야 되잖아. 면접은 본인이 하니까. 선택 학교의 학과의 비율도 정해와야 돼. 여기 붙으면 갈 거야.
그 다음에 입시 일정도 본인이 겹쳐서 이건 며칠 날, 이거 이거 표로 짜와서 해와야 되잖아. 여기는 1번 항목, 2번 여기는 대학, 3번은 여기는 입시 날짜, 4번은 입시 방법, 4번은 뭐 5번은 그것을 준비해야 될 거, 6번은 이거를 붙었을 때 내 우선순위 순서, 기타 사항 해갖고 이렇게 쭉 해서 표로 만들어요. 지원자 유의사항도 여기다 다 체크해와야 돼. 자, 상담하는 사람이 그거 안 봐서 들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다 챙겨야 돼. 그러니까 컨설팅의 주체는 본인이거든. 이건 뭘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도움받으러 가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준비 안 하고 컨설팅에서 다 알려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본인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준비하고, 두 번째로 이제 유명 입시 컨설팅. 너는 진학사에 넣었어? 저 진학사요. 진학사를 넣든, 어디를 넣든, 김영희 컨설팅을 넣든, 어디를 넣든 이렇게 넣잖아. 예. 그러면 이 회사는 뭘 만든 것이냐? A년, B년, C년,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변화의 추이를 가지고, D년, D에 대한 가중치를 자기들이 해서 E라는 에듀케이션,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식을 자기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가중치가 다르고, 왜? 데이터도 다르고, 끊임없이 입력한 것도 다르고, 그걸 가지고 예상하는 방향도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회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했잖아. 또 하나 표에다가 진학사 무슨 과는 뭐는 뭐 이렇게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오. 그치? 진학사 어디 거 그래서 몇 개 회사를 해. 이게 다 유료야. 근데 서너 개를 해. 보면 유명 업체에서 이렇게 이게 몇 년도치 A, B, C, D, E 해가지고 일하는 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업체마다 포인트나 잘 맞추는 대학이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되냐면, 상향, 하향 할 때,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합격이. 그러니까 이 평균 등급이 나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0.5, 1, 근데 가끔가다 몇 명이 이렇게 떠요. 한두 명이. 어떤 애는 이렇게 뜨고. 요걸 가지고, 요걸 맞추려고 컨설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향과 안정, 적정, 하향 수준이 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한 등급밖에 안 차이 나고, 실제적으로 수학 한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공지된 점수들이 거의 다 정말 명확하게 딱 확정되었기 때문에 3등급 이상에서 상담을 받게 되면 갈 수 있는 게 거의 다 일치예요. 그러니까 업체별 차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을 내다보면 작년도에 이렇게 특이한 입시 현상이 일어나자. 이런 것 때문에 이 평균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겠죠? 수학에서 이게 평균값, 최빈값, 그 중간값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식 하나라면 모자라서 전년도를 다 수기로 확인해요. 열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걸 찾아내려면. 전년도 입결을 다 추가 합격 번호까지 확인을 다 하고, 문제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드문 현상 때문에 금년도에 요동을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의향과 학생 의향이 합치돼서 이 표, 요거 중에 이렇게 공증된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에 요거는 가능하다니까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수시를 6개 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낮은 거 하나를 아주 낮게 쓰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왜 썼어? 이거 붙는데 100%. 이거 붙고 요거 하나 더 붙이려고 쓰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니까 추합을 해도 100% 가야 돼요. 안 간다? 그게 없어요. 수시 쓰면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이거를 높여 쓰면 요거밖에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세모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신기하게 제일 윗게 붙기도 하고, 너무 터무니없게 안 쓰면.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유명 입시 업체 이거 한번 넣어보시면 넣을 때는 항상 그렇게 넣어야 돼요. 내 내신이 3.275면 274도 넣어보고 276도 넣어보고 277도 넣으면 이게 요동쳐요. 그러면 그 간격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상향과 안정과 적정과 하향의 간격.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만 하고,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거고, 그쵸? 유명 입시학은 돈 주고 그냥 유료로 컨설팅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래도 서울대 연고대랑 상위 인서울학과 10개 정도는 맞는데, 그 위에 지방은 다 틀려요.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학교별 점수가 있어요. 저 고교 등급제랑 고교 서열화가 고교 뭐 등급제 학교마다 대학마다 그 대학이 이 학교가 여기에 써졌던 지나가고 합격했는데 딴 데 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붙은데 다니면 플러스를 주고 이해되세요? 학교 충성도 이런 것처럼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걸 곱해요. 내신도 당연하잖아요. 야, 충고 내신하고 동구 외곽에 있는 학교 내신하고 똑같이 칠 수는 없잖아. 똑같이 3등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교마다 점수가 있어서 곱하기를 해줘요. 플러스 알파로.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전년도 학교 입시 결과에 대한 영향도는 그 학교 진로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진로쌤이 새로 오면 잘 안 맞아. 근데 한 3년 누적되면 맞기 시작해. 이 진로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년도 합격 사례.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수시 안 되면 다 몇십 년을 안 되는 거고, 되는 학교는 잘 맞는 거. 특히 이 입시 사례를 가지고 보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로생이 굉장히 잘 맞히는 거야. 잘 맞히는데 사람들은 저 선생님 무조건 붙이려고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도전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컨설팅 업체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수시는 뭐야? 이 6개를 쓰기 때문에 제일 하한 선이 뭔지를 확인해야 돼. 여기 붙어도 안 가요. 그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폭을, 요 폭, 합격의 폭을 얼마나 좁게 갔느냐, 넓게 갔느냐에 따라 정시를 못하면 할 수 없이 이게 양보가 되는 거지, 뒤로. 운 좋게 위에 붙으면 요거랑 골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확정시켜야 돼, 수시를 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고. 왜? 이게 조금만 내리면 붙거든, 안정적으로.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된 폭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요게, 이거만 맞춰주면 이 평균대 위로 하면 다 붙어요. 거의. 요 밑에서 춤추지, 요 밑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춤추지, 이거 자체가 확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나 이런 거 컨설팅 안 해. 그럼 인터넷에서 이거 보고, 확인한 다음에 평균에 맞춰서 쓰면 돼. 그러면 안정도는 상향이야. 이렇게 붙어. 자, 거기다가, 수시 6개를 다 쓰는데 이걸 논술로 쓸지 교과로 쓸지 학종으로 쓸지, 이걸 하면서 수시를 다 떨어지면 나중에 가군, 나군, 다군을 어떤 대학을 쓸지, 이런 걸 3개 쓰잖아. 이게 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그 다음에 이거 다 떨어지면 저 도전적으로 쓰고 재수할 거예요. 재수에 의향이 있느냐에 따라. 재수하든지 유학 갈 거예요. 하든지. 특히 수시를 할 때 자소서를 면접을 예비한 자소서로, 이 자소서를 써가면서 면접 준비까지 하면서 면접을 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시 이후에, 수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정시 학습을 어떤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 물어보여. 이거에 따라서 입시 전략이 달라야 되잖아, 지원하는 게. 그러면 컨설팅은 이걸 다 확인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 몰라요. 아, 붙을 걸 해달라니까. 재수할지도 몰라요. 안 할지도 몰라요.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이 학생의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찍어야 되는지, 컨설팅 해줘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보면서 확인합니다. 왜? 입시 업체는 컨설팅에서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애가 떨어져요. 근데 좋은 데를 보내요. 보수적으로 해결하면 애들 다 붙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욕해요. 낮은 데 붙였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욕먹고 낮은 쪽으로 해석해도 욕먹어서 적절하게 도전적으로 해석하길 바라는 사람은 떨어지더라도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도전적으로 여기 가치는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는 밑에 거 6번째 거 붙여놓으면 이 위에 거를 아무거나 잘 쓰던 해 하고 좋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또 같은 데이터의 정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동일한 걸로. 자, 작년에 이 학과가 학과차량이 떨어지면 또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확 떨어졌어, 갑자기. 요거만.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게 이런 거야. 작년에 배추값이 떨어졌는데 금년에 배추 농사를 져야 돼, 말아야 돼? 져야 돼? 그래서 다 진대. 그래야 배추값이 폭락해. 그런 거 있지? 알아, 농민들도. 근데 써. 이런 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든. 어떻게 지원할 거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작년도에 봐봐, 이거 확 떨어졌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지. 금년도에 또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여러 가지. 여기 인원수가 변했잖아. 이 변환수의 변수를 사람들이 해석 안 할 테니까, 여기 인원수가 늘어났으니까, 이런 변동폭이 있겠지. 옛날 사례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쓰는 게 낫겠지. 근데 그 해석, 그 전년도의 사례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를 해석을 못해. 경험이 없어서. 거기다가, 지원자에 따라서 상대성이야. 어떤 학생은 가정 환경이 힘들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방 급전 국립대 가가지고 장학금 타고 다녀야 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알바를 하더라도 무조건 인서울이면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 상관없이. 이게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특수성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석을 할 때 아까 봐봐, 이렇게 완전 비대칭 이런 그래프가 어딨어. 이렇게 평균인데 이렇게 떠. 이해됐어? 이런 그래프가 어딨어. 이게 될 등급 차이야. 그럼 여기는 봐, 0.2등급 차이야. 근데 어떤 애가 하나 붙었대. 그래, 얘 하나만 이렇게 5등급에 하나 붙었어. 특목고 애가. 왜 붙었어? 특목고라 학교 내신 가중치가 높아서. 그랬더니 자기는 일반고인데 이거 쓴대, 5등급인데. 근데 걔는 뭐라고 표시돼? 합격자인데 5등급이라고 표시돼. 그걸 해석해낼 줄 알아야지. 외적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는 일반고는 힘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 근처에서 살짝 쓰지. 밑에 쓰겠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입시 상식하고 일반 상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 인구가 팍팍 줄어가지고 A라는 학교인데 폐쇄될 것 같아. 여기 쓰게 해. 왜? 교육부에서 얘네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 그러면 꽁으로 입학한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잖아. 희한하지? 여러 가지 입시 상황에서의 특수한 입시 해석을 못한다는 거야. 다 그 다음에 어차피 입시 업체도 찍는 거야. 그렇게 해석했는데 우르르 애들 가면 떨어져. 책임져? 안 줘. 안 지니까 전년도 사례는 이랬는데 하고 수치로 보여줘. 그럼 신뢰성이 있는 거 같지? 아니야. 전년도 사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줬지 않느냐. 그런 데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는데 내 책임 아니다. 다 내 책임 아니게 하려고 엄청나게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어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정보 통계 주지. 다 자기들 이용해 먹는 통계만 주잖아. 이로. 그런 것들랑 똑같아. 이게 입시 컨설팅의 딜레마야. 그게 안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확 할 수도 없고. 자, 보시면 이게 상위 정보는 맞아요. 서울대 연고들은 왜? 애들이 0.0001 1점처럼 또 보고 간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 5등급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입시 컨설팅이 정말 도움이 되는 데는 서울대 연고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 이 밑에라고, 밑에. 5등급인데 3등급 대학 가고 그러는 거야. 컨설팅으로. 운 좋게 잘 찍어가지고.
자, 부모의 권유. 정시 끝나고서 추가 모집하고, 반수할 때 학교 안 끝내고도 그냥 안 다니면서 이 자소서만 다시 내서 인수를 한 애도 있고 그렇거든. 그 다음에 편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이거 잘 몰라. 정시 끝난 다음에 추가 모집하는 거. 다시 모집해. 그 다음에 반수할 때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몰라 잘. 자소서만 고쳐가지고 내고 면접만 하고. 편입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학생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학생은 실제적으로 이거 하다가 보면 귀찮아서 그냥 어디든 대학에 가면 다닐 것 같지. 몇 개월 다니면 때려쳐. 자기 의사를 얘기 안 하면 책임 안 져. 자, 상담할 때 하도 설득을 잘해서 상담실에 녹음을 하고 객관적으로 집에 가서 생각해야 돼. 책임은 예측을 한 책임은 안 줘. 근거를 더 많이 대. 그거 잘 될수록 책임 안 줘. 자, 정보 해석의 관점을 밝혀주는데 이걸 밝히질 않아.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가장 최적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게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뭔지 붙어야 되는지 뭐 본인이 해석해야 돼. 또 컨설팅의 범위도 굉장히 달라. 이렇게 정보 가능성으로 야, 너 수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저기 가서 컨설팅해. 자소서 저렇게 써. 이렇게 하면 끝이야. 자, 수시 대학으로 너 여기 중에 여기 중에 여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끝이야. 수시는 몇 개 쓰시고요. 정시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대 몇으로 공부하면서 끝. 자, 컨설팅 하면서 그래서 자소서는 이렇게 쓰고요. 면접은 이렇게 대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자소서 끄고 수시 끝나면 대학 입장에서 정시는 어떻게 공부하고 뭘 공부해서 몇 점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떨어지면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유학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됩니다. 반수를 하면서 대학은 이렇게 하고 편입은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가 나중에 공무원 준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군대를 어때 갔다 하고 그럼 얘는 평생 살면서 10년 동안 공부 계획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 점점 넓어지지. 그 전에 이거 하고 왔어. 와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제 대학 다니면서 대학 들어가서 4점 몇 맞았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가 가기 전까지 시험 끝나가지고 취업할 때까지 공부 계획 짜고 왔어. 이것도 컨설팅이에요. 근데 왜 컨설팅이 안 되느냐? 서울의 대형업체에 정보를 다 주잖아. 진학사에 다 주잖아. 지방은 없어. 정보가 다 여기에 있어. 자, 그러면 이 서울의 업체들이 매년 뿌려. 인터넷에. 이걸 다 모았어. 몇십 년, 10년을. 그럼 나한테 컨설팅 와. 1년에 한 대여섯 명 와. 걔네를 위해서 몇 년? 그냥 공부하느라고 난 모았거든. 모으겠어? 안 모아. 자, 학교가 자기네 학교 정보 줘. 다른데. 사교육체에다 안 줘. 그래서 몰라. 학교 정보. 그래서 눈대중으로 찍는 거야. 그 학교 사례. 그래서 무슨 고 전문 이렇게 하는 애들이 그 학교 서울로 보내는 건 딱 맞아. 많이 비슷하게. 근데 3등급 위에 지방대 보내고 충청권은 맞아. 근데 왜 보러 가는 거야? 여기 있는데 인천 무슨 데 갔는데 못 맞춰. 그러니까 평균으로 낮겠어. 그럼 교육업자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이게 컨설팅의 한계고 부모님한테 안 알려줘? 학교에서 알려줘? 정부에서 알려줘?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다 쏠리는 거야. 어디로? 서울로. 그런데 대학은 정확하게 그러면 있는 숫자에서 100%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대로 줄 것 같아? 그것도 못 믿겠지, 그치?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치? 살짝 평균 높이면 계속 좋은 애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정부가 다 서로 안 알려줘. 서로 안 알려줘서 다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자기도 준비하고, 입시업체도 하고, 학교 거도 하고,
이 세 개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수시만 아니면 정시만 이렇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수시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정시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재수를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가 다 짜야 된다 일정. 한 명건 이걸 짜려면 얼마나 걸리게? 10시간? 20시간? 그럼 얼마 줄려? 몇백 줘야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컨설팅 어떻게 되냐? 부모랑 나랑 논의해서 인터넷 다 검색해서, 그죠? 학교도 검색해보고 학교 홈페이지 다 방문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발표된 표도 있어. 전년도 입결 이런 거 다 출력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검색해갖고 준비하는 분들 보면 100장 150장 넘더라고. 대학교 입학 그 전형까지 다 뽑고 그러니까 몇백 장 되더라고. 나중에 보면 학과 선정해서, 그지? 논술인지 교과인지 학종인지 정시인지 전부 다 생각을 해보고 와야 이게 몇 퍼센트인지, 이게 어떻게 더 우수한지, 이게 더 힘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지. 경험이 없어도. 입시업체 입결 검색해갖고 다 표로 만들어야 서로 비교를 해보고, 요거랑 본인 생각과 입시업체와 나중에 이것까지 다 정리해서 학교 선생님을 갖다 줘야 학교 입결을 추가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살짝살짝 변동이 돼야 선생님도 편하게 하지. 그러니까 표로 입시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소서로 할지 면접할지 정시 대책을 어떤지 일정표까지 다 나오지 않으면 종합 컨설팅 하려면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이렇게 해서 애랑 논의하면서 면접 한 번, 이런 거 방법 정하면서 방법 한 번, 입시업체 이거 늦는 거 줘가지고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방법 한 번,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할 때 기다리는 거 또 한 번, 그거 표로 정리하면서 또 한 번, 그러면서 일정표 하면서 종합 컨설팅 한 번, 그럼 컨설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씩 하는 거야. 그래서 거진 한 달 정도. 그래서 입시 상황별 추가로 또 관련 상황으로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또 바꿨어, 과를. 그럼 한 번 더. 한 번 바꾸면 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학교에서 저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최종 확인해서 입력시키고 하잖아. 얼마나 복잡하고 많냐고. 그런데 어떻게 입시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 그냥 저 몇 등급인데요. 어디 가요? 그럼 그거 뭘 해줘? 어떤 걸 답변해줘? 끝까지 다 답변해줘요. 이거 답변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어?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자, 이거 하면서 학생의 측면에서는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학교 다니면서 내가 수시로 적합한지, 정시로 적합한지, 수시를 하면 교과로 적합한지, 학종에 적합한지, 교과인지 학종인지 수시인지 정시인지 아니면 논술로 접박한지 이거를 자꾸 신경 쓰면서 생활기록부도 세특도 집어넣고 생활기록부의 활동의 비율도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수시의 한 개랑 정시의 한 개랑 모의고사 봐서 비교를 해서 모르겠으면 이게 비교해달라 그러고 학종을 하려면 뭐가 모자라는지 비교해달라 그러고 논술을 써서 논술로 수시를 6개를 다 쓰는데 교과 학종 다 안 쓰고 논술 2개를 정도를 쓰려면 이 논술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막판에 오니까 방법이 없어져 버리네. 대응할 시간이. 그러니까 이 컨설팅을 뭐라고? 고3으로 지금 9월 달에 한다는 건 뭐라고? 안 된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학생 말고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적어도 고등학생을 가르친다면 고등학생을 가르치면 내 과목 한 과목만 가르치지만 한 과목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치면 얘가 몇 등급이니까 대학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 수리논술을 해야 될지 학종을 갈지 교과를 갈지에 따라서 정시를 할 때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할지 아니면 그 내신을 할지 다 갈라지잖아. 이걸 파악을 안 하고 고등학생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어? 못한다고. 그죠. 그러면, 쌤, 저는 왜 모의고사만 자꾸 수업해요? 그럼, 너는 학종으로 가야 되니까. 정시로 가야 되니까. 쌤, 왜 저는 모의고사는 많이 안 풀려요? 그럼 넌 내신으로 가져가고, 내신과 학종의 비율이 내가 볼 때는 7대3이니까. 그 반이 달라지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쌤 저 어디 가요? 대학? 그러면 일단은 엄마랑 네가 대략적으로 한 8개 찾아보고 입시업체에다 일단 넣어보자. 넣어서 대략의 표를 만들어 오면 그 전년도에 너 정도 수학 보던 애들은 이 정도 선에 갔는데 이 정도 나는 권한다.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한 것까지 갖고 와봐. 그럼 나도 자 학교 선생님은 너무 보수적으로 너는 너무 적극적으로 좋은 데 가려고 내가 객관적으로 해서 내 의사를 얘기해줄게 라는 게 컨설팅이 또 2차 컨설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차 컨설팅은 뭐라고요? 정시수시에 따라 수업반이 달라지고 2차 컨설팅은 뭐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아이들 고3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몇 점이다 들어본 거에 부여하면 네가 이거 욕심 갖고 이거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쌤! 근데 근거를 보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이거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가잖아요. 기출비 같은데. 기출비 들어가면 이게 대학별 자료, 수시 합격선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으면 안 되네. 이렇게 다운받잖아요. 그럼 엑셀 파일로 나와서 대학별로 점수가 쭈르륵 떠 있어요. 이게 잘 떠 있는데 이거를 몇십 개를 모아야지 애들을 가르치네. 그런 다음에 한 번씩은 애들 찾아보라고 컴퓨터에다 떼어놓고 쭈르륵 넣어보면 애들이 한두 시간 앉아서 그걸 다 2007년 전 되고요. 2016년은 안 되고요. 2015년은 됐어요.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모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화통화를 했는데 쌤 지금 수시 자소서 쓰시는데 선생님 이제 자소서는 다 돈 됐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대학 정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정해주지? 모르죠. 생기부터 없지? 네. 봤어 먹기는. 네. 학교 자료도 모르지? 네. 그러면 대학교 유명 입시업체 했던 그것도 없지? 평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찍어달래. 평균으로 찍어줘야죠. 그러면 그게 평균으로 찍어줘서 이렇게 되는 거에 여기에 찍어줘. 네. 그럼 붙었네? 그러면 나머지 수시 5개는 왜 해? 그러니까 준비를 해와야 의미가 있는 그래, 준비를 해와야 된다. 네.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애들한테 먼저 이런 걸 준비해오라고 말을 해줘야 돼. 먼저 이렇게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준비해와야 되고 자소도 써보고 이것도 보고 이 질문들도 써온 다음에 거리를 와야 구체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더 하고 이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누적돼서 하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먼저 애들이 듣고 알아야 부모가 알아야 그래서 생기부는 이렇게 정리하고 내신은 이렇게 정리하고 학교 수업은 학원은 이렇게 짜고 이걸 또 알지.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을 한 번쯤 일찍 하게 되면 역으로 학습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한 번쯤은 듣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마음 전화 아프다. 이렇게 전화해서 저희 아이가 3등급인데요. 어디 가는지 대학 좀 정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진짜 마음 아프다고. 왜? 3등급 붙는 대학 그냥 찍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나머지는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다는 거 아니요. 가시는 최고나 피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6개. 그러니까 이게 다 붙을지 떨어질지 모를 때 쓴다는 거 아니요. 운빨로 대박 상향 지원도 하기도 하고 또 상향 지원 2개를 하면 3개, 4개는 거의 붙을 듯 뭘 듯 막 카트라인 떠서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2개는 될지도 모르는데 카트라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이 3개를 해놨어요. 근데 3개가 다 떨어졌어요. 이건 상향이에요. 그럼 다 떨어지지. 근데 어떨 때는 다 붙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낮은 데만 쓰세요? 그럼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또 본인이 이 점수인데 이걸로 갈 수 있는 최고 좋은 데를 찾아달라는 거잖아. 최고 좋은 게. 그걸 다 남들도 찾고 싶지. 그럼 이걸 다 준비를 해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섣불리 상담을 해주면 3등급인데 어디 가요? 여기 가세요. 그럼 붙잖아. 그럼 잘 맞춘 거야? 아니잖아. 여기 갈 수 있는 가능성 다 깐 거야. 그러니까 컨설팅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최적화된 컨설팅을 받으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찾아오고 해야 된다는. 됐어요? 또 질문. 아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수학이 몇 등급인데 그러면은 뭐 학종을 할지 정시를 할지 수시를 할지 결정해서 몇 대 몇 비율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떤 특정 등급의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학 2등급이면 나머지 과목도 2, 3등급인 걸 가정을 하고 그치. 그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팍 튀는 애 빼고. 그러니까 또 팍 튀는 애는 개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 말고 나머지 과목을 물어봐야지. 아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수학 2등급인 애들은 다른 과목으로는 평균이 몇 등급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걔한테 그게 맞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알파베타 간말을 하는데 이렇게 왜 얘가 이렇게 알파베타 이걸 물어봤을 때 요 등급이 돼서 네. 평균 등급이 몇이면 대략 어느 정도 대학 가는데 네. 얘가 수학만 못한다고 했을 때 네. 학습 방법하고 네. 수학만 잘했다고 했을 때 학습 방법과 네. 전체적으로 잘했을 때 학습 방법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면 얘가 정시를 하고 싶은데 넌 내신만 나가면 학원 그만두겠지. 네. 얘가 수시를 하고 싶은데 정시를 하면 그만두겠지.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수학을 특별히 잘하니까 수학에 가중치 있는 대학을 딱 봤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내 과목이니까. 네. 어. 이 수학에 있는 가중치 있는 대학이 특별히 무게를 두는 이제 전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이나 정시니까 이 수업을 나가야 된다고 얘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누적이 쌓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애가 원했던 대학과 가는 거를 자꾸 누적시켜야 내가 가르치는 수학 몇 점 맞는 애가 어느 대학 갈지 알고서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A라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을 하가면서 학부모님이 나를 보냈는데 수학 점수 오르는 것도 당연하지만 대학을 보내려고 나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보내는 얘 전형 방법에 맞게 이 대학에 보내는 수업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학원생 이만큼 중에서 얘네는 정시에 맞으니까 얘는 모의고사 반을 개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얘네는 내신 반을 개설해야 된다는 거고 네. 얘네는 모의고사 버티면 몇 대 몇 반을 개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과외도 이걸 알아야 몇 월 달에는 정시 내신 공부 어떻게 시키고 정시 공부 어떻게 시키고 이게 계획이 나오잖아요. 네. 그 1년 계획을 짜야 지속적으로 과외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얘네들이 왜 그만두는지 이때쯤에 뭐 때문에 그만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시 중심 학원으로 가다가 9월달에 수시 인원 대폭 이탈하고 이런 거. 네, 그럴 때 그 수시에 맞는 수업반을 개설을 하고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그만두는 이유를 알게 돼서 미리 반을 나눠서 한 반이 어수선하지 않게 만들든지. 이해됐나요? 네. 그런 거와 전체적으로 학교 선생님이라면 얘를 입시를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가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얘가 왜 자꾸 학원 가려고 하느냐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입시의 맥락 속에서 애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필요한 쪽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이해할 수 있는 툴이죠. 그죠. 그러면 학부모가 이런 상황 전체 틀에서 학부모가 애들이 이거를 갖다가 고2나 아니면 고2 겨울방학이나 이때쯤에 전체 1년 계획이 안 나오면 공부도 못하고 입시도 못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2 2학기 공부 끝나면 입시 계획 바로 1년치를 짜놔야 되죠. 수시인지 입시인지 보면서 딱 한 번 더 남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고2 겨울방학 때 입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것도 좀 늦어요. 왜? 고1 겨울방학 때 했으면 논술을 잡든지 수시 정시를 하든지 수시를 1년 더 하잖아. 정시를 1년 더 하잖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컨설팅에서 여기 이만큼, 예를 들어서 변동폭이 이만큼이면 고1 때 하면 이만큼 변동이 되는 거고 고2 때는 이만큼 변동을 위한 상담이 되는 거고 고3 때는 요만큼 대학에 위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너는 질문 없어요? 또 있어요 질문?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컨설팅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못 하셔서 학부모한테 전화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소서를 거의 썼는데 이제 한 번 남았어요. 그래서 대학 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다 전화로 어느 정도 설명드렸더니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 잡은 거예요. 입시 회사에 넣어보고 이걸 다 끝나고 이렇게 돼 와서 그래서 대학이 결정되면 이 자소서에 4번이 달라지는데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늘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4번을 쓰는 거랑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자기가 본인이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게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간단하게 상담하면 야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안정적으로 치면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었다고. 이해됐어요? 등록금도 차이 나고 지역도 차이 나고 배워야 할 때 것도 차이 나고 다 차이 나고 인생이 대학 때부터 확 달라지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팍팍팍 하고 그냥 대학 정해주세요.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요거 한 개 넣어보고 선생님 한번 말 듣고 그냥 넣고. 예. 그렇다고. 이거를 비교로도 안 해본 거야. 자기가 표도 안 넣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는 거야. 종합 컨설팅을 안 하더라도 이 과정은 맞다는 거지. 이 얘기는. 뭐라고요? 종합 컨설팅을 안 해. 나 같은 사람한테 종합 컨설팅을 안 하더라도 부모 논의 해야죠. 학교 검색해야죠. 입시 결과 해야죠. 입시 없이 넣어봐야죠. 찜찜하니까. 아닌가요? 학교 진로선과 상담해야죠. 표로 정리해야죠. 자기가 일정 만들어서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너 개인이. 이거 다음에 나 같은 사람한테 미세하게 정확하게 돈 주고 유료 상담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료 대면 상담은 입시업체 몇 개 넣어봐도 상관없다고.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찾는 걸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안 그러면 그냥 찍어도 몇 개 근처 남들도 다 가는 거. 됐어요? 어쨌든 대입 컨설팅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부모님들도 막판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 입시 이 정보 해석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 예측해준다는 게 컨설팅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냥 예측이죠. 뭐라고요?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 뿐이야. 예. 이 근처구나. 근처에서 이렇게 찍어보자는 거. 터무니없이 이렇게 아래에 쓰거나 터무니없이 높게 쓰지 말라는 거지. 네. 그지? 그건 돈만 낭비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예측일 뿐이요. 근데 이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니까 이 거꾸로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고 과정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녹화해서 알려드리고. 확실히 입시 컨설팅의 효과가 일찍 할수록 많이 나타나네요. 상황마다 다른데 네. 변동수를 주지. 근데 일찍 할수록 네. 얘가 안 올리는데 여긴데 여기 올리고 싶으니까 돈이 더 들지.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